한국 남자에게 내 딸이 가당키나 해? 이 결혼은 절대 반대야. 여기 한국 남자와 반대하는 외국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까밀라라고 합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마요르카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고 학기가 끝나고 휴가를 맞아 스페인에 왔다가 저와 사랑에 빠졌죠. 그 어렵다는 한국과 스페인 간의 장거리 연애를 저희는 씩씩하게 해냈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지 고민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께서 저를 보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죠. 물론 저도 제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산다는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반대를 하시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은 한국 분들이 외국 부모님들은 다 개방적이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람 나름입니다. 저희 아빠는 스페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스페인 남자라면 반대하지 않으셨겠지만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 용주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직접 한국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보시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처음엔 절대 오지 않겠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고집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바로 이강인 선수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강인 선수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대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여행차 가는 것이라며 절대 허락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버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라고요. 아버지 기억 속 한국은 아주 오래전 모습 그대로였나 봅니다. 공항에는 남자친구 용준과 그의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용준의 가족들이 아버지께 정말 친절하게 대하며 에스파냐어로 간단한 인사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한국어를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미리 예의 있게 맞이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집센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부끄러워지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용준의 가족이 저희가 불편할까봐 공항으로 콜밴을 불러 직접 집으로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용준 가족의 아파트로 갔던 게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한국 아파트를 보시고는 저런 감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냐며 저에게 혹시 너도 저런 곳에 살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국은 아파트나 주택이 기본거주 형태라서 대부분 아파트에 산다고 설명드렸더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유럽에도 아파트 형태의 집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에요. 근처에 호수도 있고 자연과 가까운 집에서만 살아오신 아버지에게는 한국 아파트가 좁고 답답해 보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용준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도 어색해 하시던 아버지가 방바닥을 밟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당황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바닥을 밟아보신 거예요. 방바닥이 따뜻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굉장히 신기해하셨죠. 용준 부모님께서 이건 보일러라고 방마다 온도를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자 아버지는 직접 방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이거 참 신기하구나 라며 감탄하셨어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히터를 주로 쓰고 추운 날엔 물주머니를 안고 자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보일러는 방 전체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니 방 안 곳곳이 훈훈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요즘은 밖에서도 미리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아마 용준 가족이 우리가 온다고 미리 켜두셨을 거예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한국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궁금해 하시길래 용준이 직접 휴대폰으로 보일러를 조정하는 걸 보여드렸죠. 한국이 이런 정보기술 쪽으로 정말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버지도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용준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아버지가 스페인 사람답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용준 부모님이 아버지의 취향을 미리 알고 살짝 맵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도 안 맵다, 너무 맛있다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사실 용준 가족분들에게는 별로 맵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저희를 위해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용준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택배더라고요. 아버지는 택배가 이렇게 불쑥불쑥 오냐며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게 어제 주문한 택배라는 걸 알고 나서는 한국의 빠른 서비스 문화에 또 한 번 감동하셨어요. 유럽에서는 택배를 빠르게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 번 시키면 한 달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까먹을 때쯤이나 와서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옆집에서 빌리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에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미 제품이 도착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요? 새벽에 이렇게 배송이 된다는 게 참 좋은 서비스라고 하시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왜 이 좋은 걸 도입 못하냐며 답답해 하셨어요. 아버지 성격이 꽤나 불같고 급한 편인데 한국의 빠른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한국에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았는데 아직은 더 두고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되었고 자고 있는데 와글와글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가 축구를 보고 계셨거든요. 아마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셨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는 경기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경기였던 거예요. 보통은 스페인 리그만 주로 보시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 스페인 경기가 안 나와서 토트넘 경기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여기 7번 주장 SON이 한국 사람이고 엄청 대단한 축구 선수예요 라고 설명드렸더니 축구광인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한국에도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줄은 몰랐다며 너무 신나게 경기를 보셨어요. 마치 토트넘 팬인 것처럼 열심히 응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이 같았어요. 다음 날 용준과 저는 아버지를 어디 모시고 갈지 고민하다가 남산에 가서 서울 시내를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용준이 아버지를 모시러 와서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뭐야? 이거 길이 왜 계속 바뀌어? 라고 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 막히지 않는 길을 알려줘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세상에 이거 정말 좋구나 라며 그때부터 내비게이션만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유럽에서는 주로 구글 맵을 이용해 길을 찾아가는데 처음 정해준 경로대로만 따라가는 편이고 중간에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몇몇 길을 외워두고 거의 외운 길로만 다니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한국 내비게이션은 도로 상황에 맞춰 경로를 계속 바꿔주니까 아버지께서는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며 스페인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셨어요. 게다가 한국 내비게이션은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 어디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여러 경로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한국인들의 꼼꼼함과 디테일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모습에서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아버지와 함께 남산타워에 도착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니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서울을 한번 내려다보시더니 많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건물을 가리키시며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롯데타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건 123층이나 된다고 설명드리니 누가 지어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용준이 웃으며 다른 나라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한국 기술로 지은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두바이의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도 한국의 삼성물산이 지었다고 하자 아버지는 한국에는 건축 기술도 뛰어나고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놀라셨어요. 신기하시는 아버지에게 직접 롯데 타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용준에게 우리 몇 분쯤 도착하지? 라고 묻자 정확한 시간을 대답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하철이 정시에 딱 맞춰 도착하고 늦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어플로 출발과 도착 시간을 지정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스페인에서 연착되고 지연되는 기차를 너무 많이 타보셔서
잘 믿지 않으셨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적혀 있는 시간을 믿을 수 없어요. 미리 가봤자 손해인 경우가 많고 1020분 늦는 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흔한 일이니까요. 예약이 잘못돼 오버부킹 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황당한 일을 자주 겪으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건 시간을 맞춰주는 지하철 덕분에 약속 시간에 늦을 일이 없고 미리 계획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설명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지하철이 딱 맞춰 도착하니 이건 기적이야 라며 감탄하셨어요. 롯데타워에 들어갔더니 안에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을 보고 한국의 활발한 경제에 또 한 번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아버지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녁에 한국에서 많이 먹는다는 소주에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자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 저녁 한식을 드신 후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녁에는 피자와 파스타를 먹자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게다가 소주에 삼겹살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버지의 귀여운 모습에 한결 너그러워진 태도에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근처 삼겹살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그런데 앉자마자 소주 한 병을 시키시더니 저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타국의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누구와 만나든 결혼은 본인 선택이니 존중해줘야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딸을 먼 아시아 한국에 보내서 자주 못 볼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 생각보다 한국은 훨씬 대단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단단히 감명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시고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페인에 있는 것보다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느끼신 거죠. 그날 아버지와 함께 먹던 삼겹살이 어찌나 맛있던지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아버지가 저와 용준에게 해주신 덕담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행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워낙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 분이라 어느 한편으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불통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하고 대단한 미드필더 이강인의 나라로 알고 오셨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신세계를 본 것 같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이런 나라에 제가 시집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며 저보고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며 한국 남자도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제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다며 수첩에 하나하나 적으시는 거 있죠? 뛰어난 선수가 너무 많아서 축구 보느라 바빠지겠다며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곧 스페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 세댁으로 살 예정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하러 오신 김에 한국 여행을 하셔야겠다며 유튜브로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이세요. 어설픈 발음으로 용준 가족에게 인사말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한국의 모습이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혹시나 외국인 세댁을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강인 선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올 결심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외국 리그에서 뛰고 계신 모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스위스 여학생이 친구의 말을 불신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에 살고 있는 여대생 마리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소중한 친구 리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리센과 저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라서 부모님도 잘 아실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죠. 리센은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저희는 늘 학교 끝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센이 한국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리센은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평소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BTS 외에는 잘 몰랐고 왜 굳이 한국에서 1년을 보내야 하나 싶었죠. 그렇지만 리센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리센이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간의 연락이 쉽지는 않았어요.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고 가끔 전화통화도 했지만 시차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제 친구가 혼자서 타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리센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이 너무 좋다면서 저도 꼭 와봐야 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리센이 스위스로 돌아왔는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활동적이고 늘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던 리센이 돌아와서는 저와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집에만 있으려는 거예요. 처음엔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거라 이해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만나주지 않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물도 잔뜩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전혀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직접 리센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본 리센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리센의 어머니는 리센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센의 어머니는 저에게 리센이 집에서도 늘 기운 없이 지내고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늘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던 리센이 이렇게 변하니 저라도 친구로서 무슨 일이 있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리센을 만나러 갔습니다. 리센, 나 마리치야. 그동안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도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묻자 리센은 마침내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리센은 한국에서의 1년이 너무 좋았고 계속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이 문제로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리센이 1년밖에 안 살아보고 무슨 이민을 갈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리센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이민을 결심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미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BTS밖에 모르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는 리센의 이야기가 처음엔 정말 황당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리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센은 한국에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과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맺었대요. 그 정을 잊지 못해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다시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는 개인주의가 매우 강해서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거든요. 저와 리센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에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을 보러 두세 번만 가도 시장 아주머니가 리센을 알아보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걱정해 주셨대요. 또 서비스로 다른 상품을 챙겨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곳에서는 절대 공짜로 상품을 주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한국의 어머니들이었어요. 리센이 교환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 친구 어머니들이 리센을 위해 반찬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온 리센이 한국의 자극적인 음식을 잘 못 먹을 수도 있을까봐 덜 맵게 만든 떡볶이나 불고기 같은 반찬을 준비해 주셨대요. 어떻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혹시 리센이 지낸 곳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물어봤는데 리센과 함께 교환학생으로 왔던 다른 친구들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한결같이 칭찬했다고 해요. 리센이 한국에서 겪은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리센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 한국의 시골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고 리센이 아팠을 때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셨대요. 저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지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리센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이었어요. 리센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이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IMF 원조를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바로 교육 덕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삼성, LG, 기아,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놀랍더라고요. 리센은 한국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 불모지에서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1950년 이후부터 지금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해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돈을 기반으로 국가 교육을 강화해 현재의 성공을 이뤘다고요. 리센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리센이 한국에 가서 자신의 전공을 더 깊이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리센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유튜브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년 동안 지냈던 나라에 대해 유튜브에서 검색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속 한국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리센의 어머니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리센이 한국을 너무나 다시 가고 싶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서 직접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리센과 한국을 함께 가볼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도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비행시간도 멀고 별로 관심도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리센은 무척 들떠 보였어요. 저도 어머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리센과 리센의 어머니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여기가 정말 휴전 중인 나라가 맞아? 라는 것이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승무원들과 공항 직원들이 하나같이 친절하다는 점이었어요. 그제야 리센이 말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센의 교환학생 시절 친구였던 현정이라는 친구가 우리를 마중 나와줬어요. 현정이는 참 예쁜 웃음을 가진 친구였는데 리센의 어머니께서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 묻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환대 속에서 한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현정이의 안내로 공항 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철도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하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지하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주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리센에게 사람들이 저장해 둔 파일을 보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죠. 그러자 리센은 웃으면서 인터넷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리센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더군요. 스위스에서는 지하에서 휴대폰이 전혀 터지지 않거든요.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데이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까지 빵빵하게 터져서 동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에서 인터넷이 되는 나라라니 한국은 정말 IT 강국이구나 하고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현정이 부모님께서는 리센의 어머니가 한국까지 먼 길을 오셨다고 첫날 저녁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현정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에 온갖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었거든요.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들부터 큰 그릇에 담긴 음식들까지 마치 뷔페 같았어요. 스위스에서는 손님들이 방문하면 음식을 차례대로 내어주는 코스 요리가 일반적인데 이곳에서는 모든 음식이 임의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현정이 부모님께서 먹고 싶은 것부터 마음껏 드세요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야 하나하나 맛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스위스 음식들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서 속이 편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볼 때는 한국 음식이 다 빨간색이라서 매울 것 같고 좀 꺼려졌었는데 웬걸
음식들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야채도 많아서 먹고 나서도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챙겨온 와인을 선물로 드렸어요. 사실 대접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선물이었지만 현정이 부모님께서는 와인을 정말 기뻐하시며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줄 몰랐다며 오히려 저희를 더 반겨주셨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대접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리센이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정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을 나서면서 또 한 번 경악한 일이 있었어요. 현정이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더라고요. 사실 스위스에서도 신식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죠. 물론 모든 가정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집에서 호출하고 도착하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서 리센에게 한국은 모든 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리센이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들어왔다는 알림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아파트에 살면 정말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나도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집 앞에 놓인 보라색 천으로 된 작은 박스였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현정이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택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배가 새벽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우편이나 택배를 시키면 거의 잊을 때쯤 도착하는데 여기서는 전날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다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덜렁대고 자주 깜빡하는 스타일이라 준비성이 부족한 편인데 저를 잘 아는 리센이 마리츠,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살면 정말 편할 거야. 필요할 때마다 택배로 바로바로 시킬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리센의 어머니께서도 첫날부터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기자로 세계 곳곳을 많이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많으신데 한국은 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딸을 가진 엄마로서 딸이 스위스를 떠나 멀리 한국까지 간다는 게 정말 걱정되셨겠지만 여기 와 보시니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저희가 호텔로 돌아올 때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온거리에 불이 다 켜져 있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늦은 밤에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스위스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다녀야 하거든요. 대낮에도 소매치기나 강도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좋았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리센의 어머니께서 치실을 깜빡하셨는데 호텔 바로 아래 있는 편의점에서 금방 사올 수 있었거든요. 편의점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보통 늦은 시간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여기는 밤늦게도 편의점이나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어서 너무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명동을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큰일이다 라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죠. 화장실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할 것 같고 휴지가 있는지 한국 돈으로 잔돈이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리센에게 나 큰일 났어. 어떡하지? 라고 말했더니 리센이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휴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지하철역으로 가서 보리를 해결하면서 와,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공짜로 쓸 수 있다니.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유럽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고 그렇다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화장실이 무료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느껴졌어요. 사실 스위스도 기대만큼 깨끗하지는 않아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고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가끔은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걸 보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스위스에도 한국처럼 무료 화장실이 생긴다면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똑똑하게 잘 활용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가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감탄했지만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았어요.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리센의 어머니께서는 결국 리센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단, 한국에 정착할 때까지 스스로 열심히 돈을 모은 후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요. 리센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처음엔 리센이 왜 굳이 머나먼 한국까지 가려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리센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센이 참 멋지기도 하고 조금은 부럽기도 했죠. 저는 아직 한국에서 살 용기는 없지만 리센이 열심히 돈을 모아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저도 리센과 함께 서울뿐 아니라 다른 멋진 지역들도 방문해 보고 싶어요. 현정이가 말하길 제주도, 경주, 부산, 그리고 동해바다도 정말 멋지다고 추천해 주었거든요. 벌써부터 다음 한국 여행이 기대되네요. 아무튼 리센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 생활을 결심한 친구를 이해하게 된 스위스 여대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볼 수 있었죠? 리센과 마리츠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집불통 스페인 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해 한국 새댁이 된 까밀라 씨의 이야기와 마리츠 씨의 친구 리센 씨가 한국에 푹 빠져 한국 생활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 두 가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